1975년 4월 9일 사법사상 암흑의 날, 곧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인혁당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 조작된 수사와 고문, 졸속 재판, 사형 집행의 충격.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독재가 극한으로 충돌하던 시기였다. 정권은 박정희.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그는 1963년 문민정부로 복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과 선거 조작, 언론 통제, 사상 단속으로 사실상 군사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2년 그는 더 이상 선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유신헌법.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고 임기도 없고 통치권은 사실상 무제한이었다. 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국회 예산권까지 쥔 절대 권력의 등장. 이 체제에 맞서 학생과 시민 야당이 거리로 나왔다. 긴급조치에 따라 그들은 즉결 구속되었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통제되었다. 그럼에도 대학가는 여전히 끓고 있었고 유신 반대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정권은 이 불안을 진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선택한 방식은 간첩 조작 사건이었다.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정권은 발표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재건한 간첩 조직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했다. 표적이 된 건 대구와 서울 지역의 재야 인사, 교수, 사회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반유신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형 국가정보원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변호인도 없이 고문을 당했고 끝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그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바로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와 판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상고기각, 즉 사형을 확정한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다. 다음날 4월 9일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은 채 8명의 사형이 즉시 집행된다. 항소는 물론 상고심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 심지어 가족에게 작별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사형장이었던 서울구치소는 그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녁이 되기 전 8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꺼졌다. 국가는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이 그들을 국가전복 세력이라 규정하고 사형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그날은 지금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된다.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법학자협회는 대한민국의 이 사건을 전례 없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했고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가장 어두운 날 더 다커스트 데이인 리걸 히스터리로 선언했다. 이 선언은 단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세계의 경고였다. 그로부터 32년이 흐른 2007년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결론짓고 당시 재판은 증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고문과 협박에 의한 자백만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재심에서 사형당한 8명을 포함한 인혁당 사건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지는 이미 수십 년이 흘렀고 그들의 가족은 긴 시간 동안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다. 1975년 4월 9일 그날 대한민국에서 사법은 무기였고 판결은 형식이었으며 생명은 권력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법이 아니라 권력이 사람을 죽였던 그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이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왜 죽어야 하냐고. 다만 조용히 짧은 삶의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무죄입니다. 조국이 언젠가 진실을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형장이 조용해졌을 때 그 침묵이 오늘날까지 울리고 있다.